아시아 최대 규모 건물 20층 높이의 롤러코스터에 매일 오르는 남자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 엔지니어 송주석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로 예예. 네, 에버랜드 인사 부르셨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기술그룹 소속에 있으면서 T-익스프레스를 책임지고 있는 송주석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석 반갑습니다. 엔지니어님. 근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지금도 뭐 있지만 어린이대 공원에 그 유년 시절에 그 청룡열차라고 좀 많이 예전에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 대공원에 있는 88열차. 그렇죠. 88열차. 그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회전을 하는 네네네. 예. 두 바퀴 이렇게 두 바퀴를 네. 도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게 바로 T-익스프레스. 지금 뭐 국내 최고 아닙니까, T-익스프레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그래서 예능할 때 그 예전에 이제 T-익스프레스가 생기기 전에는 그 88열차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치질하기. 네. 그다음에 T-익스프레스가 생겼을 때는 이제 거기서 정준하 씨가 짜장면 먹기. 그렇죠. 예. 네, 그때도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계셨어요? 그랬어요? 예, 짜장면 그 위로 발사되는 네,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자료 쓰면은 자료값이 무지하게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30주년 특집해가지고 자료 무지하게 써가지고 짜장면 그거 자료값만 한 4천만 원 나왔대요. 4천만 원씩. 예. 네, 지금도 자칫하면 그 자료화면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기 우리가 때문에 이제 과거 회상하거나 추억할 네.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사파로 좀 그걸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로 하면 훨씬 나니까. 우리가 유퀴즈 때도 한번 탔었거든요, 그거를. 작년에가 오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오실 때 봤어요. 정말요? 내일 아침 거기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예, T-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목재 구조물이 부러지거나 아. 그 목재 구조물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운행 중에 사고로 이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매일 올라가서 거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거 저기 네. 걸어서 올라가셔서 걸어서 다 점검하는 겁니까? 그쵸. 그 그런 높이가 20층 높이가 높이를? 예. 저 궁금한 게 엔지니어님 근데 아침마다 점검하시면 혹시 네. 아침마다 네. 타십니까? 타봐야죠. 네? 저희가 타면서도 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해요. 그럼 매일 아침 타셔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면 일단 그걸 타야 되네요. 예. TX프레스 시험사랑 출발했습니다. TX프레스 시험사랑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지원해 주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안전장소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 코멘트하고 그리고 질문 T-익스프레스나 이런 걸 탈 네. 때 앞자리가 가장 무섭다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앞자리가 제일 뒷자리 무섭습니까? 아닙니까? 요건 잘 알고 뒷자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요? 네.
앞자리 더 무섭지 가속도에 않아요? 의해서 뒤에가 빨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참고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드리면은 저희 티익스프레스 차량의 길이가 한 18m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앞에 앉으신 분들은 드롭되는 구간이 여기서 한 40m를 드롭한다고 보시면은 뒤에 앉은 분은 이 차량 길이가 있잖아요. 네. 한 14m 정도 더 낙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스릴감 느낍니다. 어트랙션 얘기가 나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어트랙션들이 좀 있어요. 예, 많이 있죠. 특히 그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페라리. 예, 페라리. 240km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죠? 두바이에 있는. 그 두바이에 네,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거기 가보셨습니까 혹시? 못 가보고 동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 아, 진짜 속도가 빠르대요? 시작하면 이제 빨려나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엄청 나가더라고요. 아니 그저 우리 그 엔지니어께서 가본 그곳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곳도 있습니까? 예, 제가 타본 것 중에서는 가장 스릴이 있었던 게 이제 블루 파이어라는 어트랙션이 있었는데 예. 그 기종이 제가 탄 어트랙션 중에서 가장 스릴이 그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이어. 블루 파이어는 처음에 이제 그 탑승하기 위해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요. 실내로 가요. 네, 실내로 딱 들어가면 좀 어두워요. 실내가 네. 어두웠는데 어느 순간 잠깐 멈추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앞에 있는 이제 그 문이 딱 열리면서 갑자기 얘가 로켓 쏘듯이 쫙 나가더라고요. 네. 쫙 발사되면서 이제 그 오르막길도 한 순간에 쫙 끝까지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예. 거기다가 갑자기 거기서 급하강. 예. 그때가 굉장히 스릴감이 크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아 재밌었겠다. 예. 그런 어떻게서 혹시 안 타보셨나요? 저는 그 LA에 갔을 때 식스 플래그라고 아, 그 식스플래그. 무서운 뭔지 알아요. 어트랙션만 있는 네. 곳인데 거기 X2라고 해서 거기 네. 눕는 상태로 타요. 눕는 상태로. 근데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데 얘는 얘대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막 이게 막 열릴 것 같고 막 진짜 사람이 네. 오금이 저리고 와 진짜 그 타고 딱 되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 식은땀이. 자료 한번 쓸 수 있나요? 그거 다 돈이니까. 입장료보다 더 비싼가? 아니 그 네. 에버랜드 언제부터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제가 에버랜드는 1996년도. 96년이면은 그럼 자연농원 때 아닙니까? 자연농원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자연농원이었고 그 해 3월 달에 이제 에버랜드로 명칭이 바뀌었군요. 예,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 좀 그 입사를 하시고 좀 그 어떠셨어요? 그 기숙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신 건가요? 예, 기숙사에서 생활했죠. 아 그러셨구나. 저희 거기도 가봤어요. 그 기숙사. 아, 기숙사 예. 보셨구나. 그곳에서 지금 이제 사모님을 만나셨다고. 아, 예. 에버랜드에서 제 지금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그 우리 사모님께서도 거기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예. 제 아내는 손님을 안내하고 뭐 이런 쪽에 운영하는 이제 그 캐스트.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만나셨구나 두 분이. 네, 근데 엔지니어님도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까? 예. 다 근데 다 저희는- 에버랜드에서는 다 이렇게 인사죠. 예. 근데 예. 사실 근데 손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때 뭐 상사한테 보고 들어가는데 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니 저는 진짜로 위에 그 얘기하신 조셉이 얘기한 대로 네네. 대표님께도 그쵸.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 인사. 과장 들어와요. 회사 분위기 아 좋아지겠는데요?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아, 예전에는 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안 아,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일으켜야죠. 예. 화낼 일이 있어도 네, 예? 맞습니다. 그래 들어와. 너 일을 왜 그렇게 하나? 그래 죄송합니다. 가봐. 네네.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한결 부드러운데. 한글 부드럽지. 네. 분위기 나아지는데. 네. 아 갑자기 발음 너무 시원하네. 네. 야 오늘 사실 놀이공원 가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런 날씨가 딱 좋죠. 너무 아, 좋죠. 진짜 네. 덥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놀이공원 가기 딱 좋아요. 네. 지금
잠깐만 몇 시야? 지금 딱 출발하면 돼. 지금 안 돼. 지금 지금 딱 출발하면 출발하면 10시 반쯤 도착해서 아, 티 한 번 타고 내려와 추러스 좀 먹고 추러스. 아 저 추러스 앞에 바로 팔아요. 왜냐면 거기가 네. 티 익스프레스 나오면 바로 그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 있으면 이제 소세지랑 이런 거 네. 잔뜩 팔아요. 제가 무지하게 먹어. 진짜 에버랜드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아, 진짜요? 예전에 진짜 자금 사정이 많이 좀 이렇게 풍요롭지 않을 때 진짜 석진이 형하고 가고 형들하고 가고 진짜 왜 갔어요 근데 거기를? 너무 좋아서 아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 왠지 모르게 거기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 아 진짜. 온통 거기 밖을 나오면 막 걱정 고민 근심 맞아요. 투성인데 거기 있으면 걱정 근심이 신나잖아요. 없어요. 신나서 석진이 형하고 그 허리케인 있잖아요. 네. 이거 연달아 3번 타고 멀미 나가지고 차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한 1시간 차다 왔어. 아 진짜. 석진이 형이랑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또 사파리도 없어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사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가 교체해, 네, 차가. 차가. 아 차가 교체가. 네. 글쎄.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 최신 소식 좀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 차가 교체된 거예요? 그 차가 교체가 된대요. 네, 차가 교체. 사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 사파리를 다니는 차량이 신형으로 교체가 된답니다. 네. 아 그거. 근데 뭐 저는 그 기사 자체는 굉장히 좀 약간 슬프게 다가왔어요. 뭐 이제는 추억 속으로 막 이렇게 하길래 아 왜 사파리가 없어져? 그러면 그 많은 동물 친구들 어디 가라는 거야? 그 동물 친구들도 잘못 알아듣고 웅성웅성했대요. 이거 불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저희가 이제 그곳에 근무하면은 저희가 늘 여쭤보거든요. 베네핏. 그렇죠. 아, 베네핏. 네. 우리 뭐 늘 얘기하지만 이제 만두 그렇죠. 40% 할인. 우리 뭐 다 CJ 뭐 투썸. 직원분들 투썸 뚜레쥬르. 되죠. 네. 우리 그 어떻습니까?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동일하게 네. 한 145만 포인트가 지급이 돼요. 145만 네. 포인트요. 145만 원. 145만 원. 같이 보셔야 돼요. 이야. 네. 이렇게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이 포인트로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에버랜드 이용권, 뭐 캐리비안베 이용권, 그리고 이제 에버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이야. 네. 뭐 음식료도 음식을, 사 먹을 수 사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상품도 살 수 있고. 이야. 아 좋다. 혹시 그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저 엔지니어께서? 아침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저희가 이제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그 특히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이제 튤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있죠. 이쁜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저 혼자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예, 예, 그런 부분은 참 좋고요. 근데 이제 파크가 마감하고 나서는 마감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파크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소동해 버립니다.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져요. 무서워요? 예. 귀신 나올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아, 놀이공원에는 그런 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네. 예,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도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트랙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독수리 요새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독수리 요새 또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아 독수리 네. 요새가 그거 지금 없죠? 예, 그거 재밌었는데 네, 맞습니다. 독수리 요새. 예,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수리 요새에 대한 괴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독수리 요새에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밤 12시만 되면 거기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가? 예. 소복은 소복인데 야, 그 전화가 무섭다. 예. 근데 저도 그 괴담 들었고 나서 실제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전화벨 소리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12시에 네.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와요. 그때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케인이라는 어트랙션에서 이제 좀 야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독수리요새 가서
뭐 어떠한 공구를 가져와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후레쉬 조명 하나 켜고 이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55분, 뭐 12시가 다 될 시간이었어요. 그 공구를 막 찾았어요. 공구를 진짜 딱 짚는 순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예요. 어우야. 예. 그 순간 그 12시 전화벨 소리 계단이랑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공부를 씹자마자 비도 안 나고 달려서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약간 저 느낌에 딱 뵙기에는 교수님, 연구원 네. 아닙니까? 한때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했었고 제가 일단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년째 한국의 괴물들을 찾아다니는 괴물의 진심인 곽재식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괴물을 찾아다니신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도산자 김정호 이런 선생님처럼 네. 전국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무슨 괴물이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니고. 제가 사실은 공학 박사로 화학 업계에서 쭉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괴물 이런 쪽 소재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괴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괴물. 네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한국 전통 옛 기록 속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옛날 괴물 이런 쪽이 좀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궁금하네. 야. 아니 작가님이자 공학 박사라면 이제 투잡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외국계 화학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네, 화학회사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연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신 이렇게 막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그냥 뭐 일개 회사원으로. 아니 근데 작가 활동을 하시고 괴물을 찾아다니는 거 회사도 알고 계세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괴물을 좀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까 진짜? 아니 설마요. 주로 이제 네. 옛날 책, 옛날 기록, 문헌들. 역사 속 기록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뭔지 찾아보는 거죠. 알겠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거는 십몇 년 전에 사극, 역사물 이런 거를 좀 써야 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뭔가 좀 신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팍 충격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하나 번역된 걸 샀는데 처음 제가 샀던 게 어우야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무슨 책입니까?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조선시대 한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책인데 거기 괴물 이야기 같은 게 꽤 있어요. 나와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소설 쓰는 것보다 그냥 어디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딴 작가님들도 참고하시고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추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한다 좋다 하면 좀 작가 하게 되잖아요. 신나죠. 그래가지고 뭐 좀 더 하다 보니까 더 잘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쉼이 버릇처럼 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게임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도 뭐 게임 속에 등장시켜야 되니까 좋은 자료가 되죠. 필요하지. 네, 그 자료로 써가지고 감사히 봤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 사실 괴물을 창작하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그 큰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로운 한국 괴물 몇 개나 좀 그 발굴해내셨습니까? 새로운 거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 합해가지고 뭐 대충 해보면 한 280 뭐 이 정도. 작가님 직접. 네, 직접이라고 하기에는 뭐 딴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만 한 거니까. 그래도 직접이 맞죠. 그 정도면 직접이 맞아요. 우리가 몰랐던 거를 작가님이 적어주시면 아니에요. 아니 우리 PD님은 또 맞죠. 부끄러워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워도 이게 내가 그러면 나오지 말았어요. 내가 키워난 거예요. 아니, 나오지 말라니 요새.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구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그 생각을 좀 그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 하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옷.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까만 옷에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분이거든요. 누구야?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저승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80년대 초에. 우리가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것이다.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허기야 생각해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뭐 아닌 크림을 입을 수도 아, 네네네.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아, 그렇죠, 그렇죠.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아니 우리 그 작가님이 캐스팅한 괴물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괴물계 JY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괴물계 JYP SM, 예, 괴물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야기 어, 해볼까요? 이거 뭐야? 겨드랑이에 무슨 비늘 같은 게 있네요? 용손, 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고려 시대 조선 초 사람들은 다 알던 거예요. 다 알던 용손을? 거.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지 않습니까? 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전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고려 시대 임금님들은 대대로 용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 이 사람은 딴 사람의 자식이지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도 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금이 나도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맞다. 나도 용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내 몸속 어느 한 곳에 비늘이 용의 비늘이 나도 새겨져 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다. 이런 전설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이거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로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소설로도 썼고 책도 나왔고 아, 정말요? 제법 좀 잘 팔려가지고 요거 뭐 영상화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사에 팔리기도 했고 그런 거죠. 네. 오, 궁금하다. 곧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싶습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이 이야기 좀 재밌어요. 그 할머니라는 그 고려태조 왕건의 할머니라는 분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용이었는데 원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가끔 한 번씩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뭔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몰래 쳐다봐요. 몰래 쳐다봤더니 우물 앞에서 갑자기 용으로 사람이 변신을 변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이걸 못 지키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뭐 옛날 갔다 뭐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 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내가 어딜 갔다 와도 뭘 묻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어디 갔다는지 묻지 말고 날 보지 말아라. 네. 어. 그 대사도 서방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왜 항상 보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그럼 이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입이 3개, 머리는 하나. 와. 아니 눈이 새긴 건 봤는데 입이 새긴 것도 처음이에요. 입 3개.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기억. 아, 막 입이 세 개라서. 두부국을 먹었대요. 두부국.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지방에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래요. 예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서운 예언을 해주는데 몇 날 며칠까지는 비가 안 올 거고 며칠부터는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돼야지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다. 짐작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하고 엮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이 삼국일tuk이 이 계통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에서
종이 쪽지, 편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막 퍼져 나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버리면 너한테는 저주가 닥쳐오고 이 편지를 보고 한 부를 베껴가지고 야. 딴 사람한테 주면 이거 행운의 편지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아니에요? 너의 재수 없는 게 사라지고 두 개를 붙여서 주면 이 가족이 좋아지고 완전 똑같은데? 더군다나 행운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돼요.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 편지는 중국 운남에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한은 최초인 것 같고. 실제로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괴물이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를 떠나서 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괴물에 혹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를 생각하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거를 보입니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으세요? 뭐 쫙쫙쫙쫙 나오는 거. 배워서 오신 거예요? 야,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작가님이 진짜 괴물이에요. 2002년에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그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부끄럽다. 오늘. 다 끝났는데요. 네. 그럼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니까 네.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야 우와. 2년 6개월 만에 학사과정을 이수한 수재가 나왔다. 진짜 부끄럽다. 공부 잘하는 분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었는지. 재밌는 것도 왕왕 있죠. 왕왕 있죠. 재밌는 것도 왕왕 있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가끔 이렇게 외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막 없이 그냥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 무슨 말일까 어릴 때 너무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냥 자막이 있는데 왜? 자기야. 자막이 나오기 전 것도 막 이게 보고 우리 싶은 거야. 작가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린 자막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그걸 영어로 한번 듣고 싶은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괴물 뭐 이런 거 기록도 그냥 한문으로만 자료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해요 또. 공부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한문 해석하는 법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거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을 것도 같잖아.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면 좋아. 나 그러면 좋아. 관심이 나 다 분야라. 양보야. 오케이. 뭐 한문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그리고 영어를 수학은 수학도 못지 않죠. 여기서 저기 보면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여기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왜-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아니, 아니.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거기까지는 양보. 아니 길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 몇 미터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있어. 아 진짜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묘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있어. 그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궁금한데 본인은 나란 사람은 궁금한데. 근데 우리는 잠깐. 예를 들어서 한강 지나가다가 한강 요 넓이가 폭이 얼마나 될까? 내가 수영해갖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 폭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궁금할 때 있지. 궁금할 때 있잖아. 있어. 그럴 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삼각함수로 이렇게 계산하면 아 신기하네. 그거를 직접 자로 안 재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신기할 수 있잖아.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과연 잴 수 있을까? 네. 그 SF 동료 SF 작가님 중에 심너울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심너울 작가님. 네, 그분이 하신 어떤 명언이 뭐가 있냐면 이제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마법을 아는 사람들이 마법사잖아요. 그 사람들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마법을 그래서 연구를 하고 주문을 외우는 거를 연구를 하잖아요. 판타지의 세계에서. 근데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과학의 힘이 마법처럼 놀라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학의 기본이 되는 주문은 언어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는 판타지 세계에서 마법을 익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절묘한 그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신기한 기술이. 그래서 그거에서 진짜 내가 해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재밌는 점이 생기죠.
아니 그 요리도 또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요리는 전혀 못하는데 사실은 진짜 잘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좀 못하는 게 오히려 재미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 무슨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까 이런 거를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요리를 만드는 게 그게 재미더라고요. 요리도 좀 과학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요리만큼 진짜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죠? 아니에요. 요리는 감성 아닙니까? 정성이잖아요. 엄마의 손맛. 요리는 과학이죠. 아니죠? 정성 아닙니까? 아, 내 아이를 생각해서 요리가 어떻게 과학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까보면 이렇게 액체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열을 좀 주면 왜 딱딱해지는 고체로 변할까요? 무슨 이유로, 무슨 원리로? 궁금하지 않아요? 익는 거예요, 익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거는 변할까요? 익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예를 들어서 물을 백날 끓여도 딱딱해져요? 아니잖아요. 네. 계란은 왜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요? 계란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물에 녹을 수가 있어요. 물에 녹아 있을 상태는 소금이 물에 녹아 있는 것처럼 액체 모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꼬이고 엉키는 과정에서 굳게 되는 거죠. 단백질 변성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학 시간에 제시하는 것이 계란이 익는 과정입니다. 그럼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아 그러면 진짜 더 신기할 것 같아요. 더 신기할 것 같아요. 오케이. 집에서 네, 다른 거. 인덕션 레인지 이런 거 쓰세요? 써요. 인덕션 레인지 안 신기해요? 손 올려놓으면 괜찮잖아요. 손 올려놔도. 요즘 나온 거. 전용 그릇을 올려놔야만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그런 거예요? 원리로? 어떻게 그런 거? 원리로? 무슨 원리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물리학 원리성 그런 거거든요. 되게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제 안 신기합니까? 아니 안 신기합니까? 신기합니다. 아니 저기 그거를 지금 회사에서 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냥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 사무 행정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회사에서도 궁금해서 그거 어떻게 좀 다른 쪽에 그 궁금함을 확 풀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일은 사실 알면 알수록 머리만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거리. 아니 잠깐만. 내가 해야 되는 범위까지만. 아니 작가님 될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차분해졌어요? 회사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괜찮아요. 근데 사실 또. 뭐가 아니 좀 전까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 요리 그거 하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아 회사 얘기는 하기 싫어요? 좀 겁도 나고 좀. 아 예. 그래서 막 아주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아까 봤죠? 우리 막 이렇게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이러던 분이 회사에는 야 국내 최초 호러 판타지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만든 K 귀신의 아버지 최상식 PD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전설의 고향을 만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1977년에 우리 한국 최초의 판타지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원조 PD이고 현재도 전설의 고향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는 전설의 여행자 최 P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설의 여행자.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진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 전설의 고향의 그 특유의 그 음악이 나오면 있어요. 오프닝 음악 있죠. 아, 그 진짜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도 제목이 기가 막혀요. 전설의 고향. 이게 뭐 하고 좀 이렇게 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다고. 네, 제가 고향의 전설로 할까 처음 생각했어요. 고향의 전설. 좀 뭔가 좀 약해. 고향의 전설은 그렇게 알고 싶지가 않은데 전설의 고향은 알고 싶어요. 맞아요. 아니 뭔가 고향의 전설의 전설은 고향은 궁금해.
천냥 먹은 구명 못 봤지?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비밀. 알겠지? 믿은 내가 어리석은 거지. 아니 이게 저 얼마 전에 그 괴물을 연구하시는 곽재식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저 처음 알았어요. 그거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을까 하고요. 야. 그래서 제가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한국의 괴물들, 저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하고 아 이거 또 콜라보 되나요? 좋네, 좋아요. 드리고 싶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얼마 전에 곽재식 작가님 또 그게 또 화제가 좀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 예. 사실 검은 도포에 검은 삿갓을 쓴 이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의 이미지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시게 된 겁니까? 이제 전설의 고향 이전에는 캐릭터화된 이미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죽음의 이미지, 한국형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다가 죽음의 이미지는 새까만 색이잖아요. 까만 도포를 입히자. 그리고 까만색에 대비되기 되어서 얼굴은 하얗게 하자. 그리고 입술은 새까맣게 액센트를 주자. 그리고 심지어 대구에서 그 당시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신 분이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분이 죽어보니까 저승사자가 진짜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모습하고 똑같더라. 진짜요?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그때 곽재식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만약에 이거 저작권 등록해 놓으셨으면 아 이거 저승사자 이미지로 그때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아 근데 가끔 좀 그런 생각하면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지금 딱 진짜 아니, 이게 전설의 고향이 이게 1회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977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란 걸.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골에서 많은 이야기 속에 묻혀 살았어요. 너무 이 얘기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야기가 있는 뭐 동네 사랑방이나 모선방 또 여름이면은 동네 부인들이 다 그 마당에 큰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길쌈을 하거든요. 좀 그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야기 잘하는 분이 꼭 이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길쌈을 하는데 그런 그 곁에 제가 누워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저도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 우리 한국 설화 또 무속신화 이런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전설 취재하러 전국 관광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난 후에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자신 고향의 전설을 보내주셨구나.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니 일단 좀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전설의 고향 나가고 나면. 대단했습니다. 온통 전설의 얘기뿐이었고요. TV가 있는 집에는 안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화제였어요. 야. 한혜숙 씨는 아마 길거리에 나가면 아이들이 도망가고요.
또 그 일대 구미호가 한혜숙 선배님이세요? 네네. 구미호 나타나도 돌멩이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CG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이 워낙 그 발달을 해서 그런 그 상상을 구현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수월해졌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특수 그래서 효과가. 이제 제가 다 수공업적으로 해야 됐죠. 아니 왜냐면 이제 비 오는 장면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어떻게 카메라 저렇게 카메라 앞에 큰 물조리를 2개가 한 개. 아 실제로 배우는 비를 안 맞구나. 어쩐지 옛날 화면 보면 가끔 비가 막 이렇게 흔들리듯이 올 때 한쪽 방향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냥 한쪽으로 오거나 이럴 이게 그렇구나. 음향 효과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음향 효과는요. 그때는 편집이라는 후반 작업이 없었어요. 그럼 무조건 동시입니까? 녹화하면서 동시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자가 헤이 음악 큐 그러면 이제 음악이 나와요. 담당자 음악 쫙 넣고요. 그다음에 효과 그러면 이제 효과면 효과를 넣어주고. 야, 그러니까 그 PD님이 거의 뭐 현장 음향 지휘까지 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 순발력의 천재들이죠. 야, 또 스타디오에서 할 때는 선풍기를 많이 돌렸어요. 네. 왜냐면 나무 스타디오에 나무 씌워놓은 게 흔들려야죠 좀. 야외처럼 좀 보이기 위해서 선풍기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선풍기 소리가 다라락 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때 대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큐하고 선풍기 꺼 대사 큐. 뭐 그런 식으로. 선풍기 큐, 선풍기 꺼, 대사 큐. 예, 그렇게. 하나 또 좀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하세요. 동물 나오는 장면은 요즘도 좀 힘들지만 힘들어요. 예. 옛날에는 말할 수도 없죠. 그 전설의 고향 늑대오른 편이 있었는데 그 늑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늑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늑대 비슷한 개를 출연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CG로 하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탤런트 노주현 씨가 개 박사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애견가 협회 회원이고. 맞아. 예전부터 예. 노주현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녹화날 좀 보내주라 약속하고 왔거든요. 근데 녹화날 안 와요. 개가 감기에 걸려서 못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그 외국인 배우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역할을 주로 맡아 하던 박재주라는 탤런트인데요. 얼굴 굴곡이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고 부리부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온몸에 털을 입히고 귀를 이렇게 달고 이제 늑대 분장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자 녹화 들어가자 하니까 처져 있던 스텝이면 뭐가 늑대 왔어요, 뭐 개 왔어요. 그래서 왔다 가자. 스타디오에 이렇게 이제 바위 절벽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늑대가 딱 앉아서 우 하고 우는데 타이틀 늑대 울음이 딱 들어가거든요. 어땠어요? 반응이 기가 찼어요. 인간 늑대가 더 무서웠다고. 비록 그 특수 촬영은 좀 어설프고 그랬지만은 이제 놀래키는 거하고 웃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템포가 타이밍 있잖아요.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줄 때 연출해서. 맞아요. 예를 들면 이쁜 처녀가 있다. 저게 구미호일 거다 하는 게 시청자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미호로 빵 배날 거다. 구미호다까지 올렸다가 빵 나타나면 재미가 없어요. 안 몰라요. 구미호다 아니구나 할 때 그냥 뒷덜미를 뒷덜미를 구미호다. 아닌가 땜빵. 그 타이밍에 탁 때려줘야 그 사실 전설의 고향 이후에도 이게 보니까 1일 연속곡 보통 사람들이라고. 아마 최장수 1일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춘향전이라는 드라마 하셨는데 여기서 김희선 씨를 직접 발탁을 하셨다고요? 모든 감독들이 다 그렇지만은 신인 배우를 처음 등장시켰을 때 첫 장면 어떻게 등장시킬까를 가장 고심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동산의 달이 이렇게 쑥 올라올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와집 돌담 안에다가 김희선을 숨겨놓고요. 큐 주면 김희선이 이렇게 쏙 바깥을 내다보면서 달 올라오고. 마치 달이 올라오듯이. 예.
그래서 카메라맨이 김선이 싹 올라오니까 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감독님들의 그 습관 중에 하나예요. 카트! 감독님 좀 큐도 감독님마다 좀 이렇게 자 돌았어요. 네, 맞아요. 큐! 뭐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 뭐 우리 선배들 중에요. 보면 가까이 보면 막 까트! 까트! 막 그냥 아주 새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요. 저 예전에 신인 때 리포팅을 하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힘이 어마어마무시했어요. 이걸로 다 감독님이 이제 하죠. 늦게 오시니까 딱 오시자마자 너야? 네가 오늘 진행하는 애야? 야 카메라 줘봐 카메라. 몇 살이야 너? 자 돌았어. 바로 돌았어. 자 돌았어. 예? 마 돌았어 했으면 바로 들어가야지 뭐 하는 거야? 돌았어. 계속 아주 준비가 아직 안 되는데 뭐 준비가 안 돼? 김 PD 얘 뭐야? 다시 가 알았어. 야 똑바로 돌았어. 그래서 타이밍이 야 빨간만 들어오면 해라. 자 그만해 조셉 돌았어. 그만해. 이해갔어요. 아니 카메라를 뭐 여기다 두고 해 자, 여기다 두고. 돌았어. PD로 근무를 이게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71년에 방송국 들어가서 2002년까지 한국 드라마의 초기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여로의 조연출부터 뭐 시작해서 와, 그 여로를 조연출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늘상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현장이 좀 그립거나 하실 때도 좀 가끔 요즘 뭐 있지 않습니까? 가끔이 아니고요. 지금도 꿈에서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가위 눌려서 끼고 아마 저는 죽어도 저승 차사가 나 홍보를 많이 해준 분이라고 해서 도로 돌려보내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네, 이제 제 후배 교수 한 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사파를 그리고 또 거기 스토리는 집사람이 성우기 때문에 원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제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길 바랄 뿐이옵니다. 사모님께서 은하철도 999의 메텔 집사람이 나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최 PD의 신전설의 고향 제 PD의 신전설의 고향. 안녕하세요. 전설을 찾아가는 여행자 최 PD입니다. 어머님, 동네 부서에 저를 받으세요. 그럼 혹시 뭐 귀신네 집에 가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크긴 없어요.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면역이 됐죠 뭐. 아, 혼비백산하실 것 같은데. 나 당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진짜 감독님 유튜브 콘텐츠로 이거 최고예요. 네, 진짜. 이렇게 평소에 뭐 이렇게 잘 놀라거나 하지 않으시는 편이세요? 아 귀신 아닌 것한테는 많이 놀라죠. 뭐에 좀 놀라세요? 그게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이종학 과장님 맞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돈 만드는데 올인을 하신 조폐공사 화폐본부의 과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경산에 화폐본부라고 직접 은행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5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폐본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은행권 위변조 요소 중에 요판 인쇄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판 인쇄요? 예, 직접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이야. 두 장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뭐 선물인가요 저희? 아니. 예, 제가 요거는 궁금한 이거 과장님 이거는 뭐 회사 돈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돈인가요? 과장님 돈이죠, 과장님. 과장님 돈이에요 이거는? 집에 보유한 돈 중에 가장 깨끗한 거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그 1,000원권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자 요거만 특권 유재수님 말씀대로 천건에 여기 보시면 있어요. 점자가 여기 있죠. 촉감으로 이게 좀 돈이 얼마인지를 아실 수 있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죠. 세 개가 있는 게 10,000원권이고. 5,000원권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예. 5만 원권은 바로 이건 바로 돼 있군요. 그래 특징적인 게 5만 원권 갔을 때는 바로 변환됩니다.
부분을 만드시는 거군요. 아, 그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인쇄한 부분은 여기 문자 그리고 뭐 제조 기간. 그러니까 요 이제 돈을 보면은 요런 게 다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게 뭔가 이게 손에 촉감이 좀 다 오네요. 네.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좀 보통 돈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화폐는 만들어진 과정은요. 면 펄프를 만들었어요. 예. 용지를 만들고요. 바탕 인쇄를 먼저 합니다. 바탕 인쇄를 한 후에 색변한 잉크를 인쇄하는 공정이 있어요. 색깔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색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보라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은 여기 홀로그램 공정입니다. 홀로그램 보면 홀로그램 요 안에도 이쪽 안에도 대한민국 전도와 사계 태극 문양이 각도에 따라서 이게 또 보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5만 원짜리 있네요. 여기 태극 문양도 있고. 각도를 변화해 오, 보시면 있다. 여기도 이게 무슨 여기도 뭐가 있네요. 예. 여기 모션 원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극 마크가 있네요. 태극 마크 변화할 수 있게 야, 이거 몰랐네. 오. 얼마나 걸립니까? 바탕 인쇄부터 완제품까지 가는 기간은 40에서 4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TV 뉴스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막 찍어내던데. 그게 이제 공정 한 개의 이야기고요. 그 공정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와. 그 돈을 만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겠네요, 진짜. 원가는 얼마입니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진짜. 이 돈을 만드는데 한 장당 가치가 이게 공정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의 원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수다님께서 저희 뭐 회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저는 제품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세요? 모릅니다. 예전에 아실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래서 한번 뉴스에 10원짜리 원가가 10원 이상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바꿨잖아요. 녹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얇고 저가의 재료를 써서 그런 경우는 발생합니다. 이 동전은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동전은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거 어떤 분야?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TV 보니까 동전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전 잘 살펴보세요. 그 안에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방송에서. 몇 년도에 생산된 500원짜리 동전을 찾기만 하면 그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맞아요. 어떤 해에 돈이 생산이 많이 안 돼서 굉장히 좀 가치가 올라간 동전. 은의 함량이 높은 해가 좀 맞아요. 있다든가. 그렇죠. 그건 제가 입사 전에 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는 이것도 입사 전 이야기라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저 선생님 궁금한 게 과장님. 네. 그 조배공사 하루에 얼마 정도씩 나와요? 하루에?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역밖에 잘 몰라요. 제가 그러면 어제 제가 생산한 양 정도는 제품 그래요. 화폐로 환산해서 5만 원권을 인쇄를 했는데요. 500억 이상. 얼마요? 500억 이상. 와 그럼 눈앞에 500억을 보신 거네요 어제? 예, 제가 뭐 실제로 만들었죠. 야, 500억. 항상 돈을 보셔서 그런지 저희만큼의 감흥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약간 보시는 그러신 것 거니까.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품을 맨날 제품으로 이걸 제품으로 얘기를 하시네. 이거 돈을 제품으로 얘기하시니까 상당히 좀 낯설긴 하네요. 위조 지폐 아닌 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네. 그 홀로그램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좀 예. 그거 중요하죠. 쉽게 구별하는 방법. 구별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유비저 요소는 5만 원권에 22개 정도, 일반 사항에 공개된 건 한 15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공개 사항이 또 존재를 합니다. 비공개 사항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저한테도 과장님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 누가 알아? 아니 누가 알아? 이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좀 이게 사실 조폐공사는 각자 분야의 일 외에는 공개가 이게 되지 뭔지 않아요. 알겠다. 같은 곳에 근무를 하셔도 내가 하는 일 외에는 절대 예, 모르시는 모릅니다. 그걸 다 알게 되면 만드니까. 이거 몰랐네요. 이거 중요한 얘기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동전을 만드는 곳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군요. 예, 제가 거기 접근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는 비밀도 있겠네요. 얘기할 수 없는. 뭐 공개된 비밀 정도 뭡니까? 공개된 거. 위조에 관련해서 야, 이거. 이 비춰보면은. 제가 이건 쉬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머리는 좀 없지만 빗기만 하면 위패는 구별을 할 수 있다. 빗기만 하면 위패를 구별할 수 있다. 어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은하 그림과요. 네. 돌출 은하가 있어요. 이거는 빛에 비춰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난 비서보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어로 세 개를 한다면 예. 좀 틀자는 틀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쉽게 그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이제 쉽게 빗기만 하면은 기억하시면. 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라. 아니요, 그게 단어로. 무슨 일이야? 단어로. 아니 그러니까 조셉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빚는 게 아니고 빚. 그리고 홀로그램 보시면 기호를 보면 에서 기자. 그리고 나머지 아까 뭐 공상하지만 만져보면은 이게 좀 약간 이게 돌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높이가 다 사실은 뭐 우리도 뭐 빗기만 하면 뭐가 있나 했더니 이게 빛이고. 아니 저도 이렇게 뭐 머리를 빗으면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가 까칠까칠하다거나 뭐 이런 거 뭔지 하는데. 알았어요. 저는 이게 그냥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10,000원짜리 숨어있는 비밀 해가지고 뭐 숨겨져 있는 재미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예전에 요새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행했었죠. 김민지 괴담이라고 아세요? 알죠. 김민지 괴담. 동전에 숨어있고 동전을 학을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김민지 양이 손을 묶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런 게 예전에 있었어.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괴담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건데. 그래서 10원짜리도 그 뒤에 보면 김으로 돼 있고. 뭐 돼 있고 김으로 돼 그 있고. 1,000원짜리 밑에 보면 MIN이라고 맞아요. 민 돼 있고. 갈지자가 그 5,000원 권에. 많이 하시네요. 알죠. 맞아. 그리고 10,000원 권에 세종대왕의 이곳 여기에 보면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맞아요. 지금 거는 이게 없을 없어요, 거예요. 예전에. 옛날 화폐 있었거든요. 예전에 누가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막 절실히 빌면 밤 12시에 정자의 퇴계이왕 선생님이 나온다고 막 그런 퇴계이왕 선생님이 이게 정자에 이거 아시죠? 여기 예전에 그 도산서원 여기 네. 있어 마당 쓰는 분이 있다고. 맞아요. 알죠? 그때 있었어요. 한참 여기 하루 종일 학교에 찾았어 이거를. 야, 이거 확실히 마당 쓸고 들어갔다고.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애들이 많이 하는 네. 김민지의 빈부터해서 갈치자. 김민지의 비밀을 야. 혹시 이거 다른 것들은 뭐예요? 이거 뭐 가져오신 거 있어요? 이거는 저는 돈을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냥 아니 지갑이 없고 왜 이렇게? 지갑에는 비상금 정도 5만짜리 한 장 정도 넣고 있고요. 제가 제품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사용할 때는 돈을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겨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갖고 다니시는 예, 거예요? 그리고 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상품권 봉투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봉투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꺼내신 거예요? 상품권 봉투? 상품권 봉투는 왜 꺼내신 거예요? 저기 진짜 죄송한데 과장님 조폐공사에서 나오신 거 맞죠? 예. 상품권도 인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도 인쇄를 하신대요. 상품권 인쇄도 하셔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저는 이게 생각- 상품권을 뭐 저희한테 선물로 주시는 줄 알고. 어떻게 조폐공사에 좀 입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친구 따라 조폐공사 입사했습니다. 어떻게 친구 따라갔다가?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이 회사에 있으니까 원서를 내라 해서 군생활 중에 입사 원서를 냈고요. 제도 20일 만에 입사를 했습니다. 야. 처음 출근했던 날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지? 과거에는 이 시설이 공개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버스도 안 다니는 비포장길을 지나서요. 회사 정문에 가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초원경찰이 K2 소청원. 그래서 느낌이 딱 나는 군대를 다시 들어오는가. 지금 또 좀 오싹한데요. 그때 느낌. 25년이 지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약간 연기 같으셨는데. 약간 좀 지금도 좀 오싹한데요. 그때 느낌은. 이쪽에서 한기가 느껴져요. 예, 예. 네, 한기가 약간 좀 나쇼 에어컨 켜졌나 했더니 그때 그 오싹하면 바로 제조 공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돈이 얼마라도 비면은 뭐 진짜 그걸 다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작업 오류로 인해서 개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전주군이 모든 작업을 스톱하고요. 한 장이라도 찾아냅니다. 한 번은 그 기계 속에 먼지다 보니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직원분 중에 앙심을 품고 네.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25년간 조셉 누가 앙심을 막 이렇게다가 윙 치고 이렇게다가 혹시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뭐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확실하군요. 예,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없어요. 돈을 만드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위패가 문제시되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려고 너무나 집중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 지금 세 번째 들은 것 같은데. 머리숱이 좀 머리숱이 좀 얘 숱하고 무슨 토크가 상당히 과장님이 과장님은 이게 편차가 큰데요. 이게. 리스펙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숨기고 싶은 가만 안 거를 있어. 뻔함으로써 아니 지금 머리숱하고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돈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뭐 하나 뭐 없을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 비슷하기도 한데요. 직원이 간첩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요. 왜요? 제가 입사 당시만 해도 제 직업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보안에 위배되는. 이분은 직업도 없는 것 같은데 집에 가정에도 충실하고 인사도 잘하는 딱 간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이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구나. 직업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렇죠. 수습해가지고 위패를 좀 만든다든가. 네네네. 그래서 좀 그 직장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군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주변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닌다고. 예. 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선택하셨습니까? 경산 지역에 있는 회사라서 와이프 되시는 분께도 처음에는 연애할 때 자동차 부품 공장 다니다가 나 사실 조폐공사 다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저희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갑자기 사랑 이야기로 또 넘어가나요? 예. 토크 방향이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가 그렇게 이상이셨어요, 사모님이? 제가 상상했던 그 연인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하셨습니까? 예. 뭐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럼 좀 돌아오셔서 예. 회사 직원 중에 두부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부 두부 공장이라고? 네. 왜 두부 공장이라고? 조폐공사라는 말이 조피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조피는 경상남도의 방언으로서 두부 공장 다니는 사람들. 거기 조폐공사 회식은 현금으로 하십니까? 조셉,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